안녕하십니까. 캐디광장의 캐디고인물 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2021년부터 캐디 직업군의 이 특수 고용직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의무 확정이 났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으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방송도 하고 설명도 드렸었는데, 뭔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아직까지도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갈까 합니다. 자, 이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 골프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 또는 골프장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캐디, 당번 등등등 한번 여러가지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듣고 확인을 무조건 하고 가셔야 되는 이제 한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은 이제 지금 세무서에 계신 법무팀에서 지금 이제 전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한번 통화 내용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거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골프장 캐디를 하고 있어요, 골프장에서.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슈가 되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소득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제 소득이 잡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 캐디라는 직업이 소득이 안 잡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득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자료 같은 거나 이렇게 골프장의 공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온 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제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소득을 신고를 하게 된다는 건 곧 이제 이번 5월달 오는 5월에 저희가 이제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확정이 된 거예요? 소득이 잡히고는 있는데 진짜 내야 되는 건가요, 진짜? 선생님,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아니, 왜냐면은, 네. 이게 다 현금으로만 받아가지고, 선생님, 직장에서, 네. 원천세 신고한대요? 연말정산? 저도, 그게, 안 그래도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천징수를 저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원천징수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 골프장의 직원이 돼서, 네. 골프장에서 뭔가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원천징수 3.3%를 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그냥 골프장에 들어가서 골프장에서 그냥 캐디로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겸 개인 사업자이기도 한 건데, 겸 해서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다 가져가잖아요. 회사에다가 뭐 떼서 회사에 얼마를 뭐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한 가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원천징수를 왜 하는 건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소득으로 잡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저희 회사에서 신고를 한 게 맞기는 해요. 저희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왜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이거죠. 회사에서 우리가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에 선생님이 총 급여 그리고 총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총 급여랑 이제 총 지출을 다 집계를 해가지고 정산을 한 결과 뭐 납부세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작년 동안에 한 해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만약에 내가 총 원천징수 당했던 소득세가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 납부세액 100만 원에서 원천징수 미리 했었던 80만 원을 차감을 해요. 아니, 저희가 근데 뭐 받은 게 없는데요? 뭐 세금을 저희가 뭐 회사에서 이렇게 떼서 얼마를 뭐 받았다거나 뭐 한 게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소득세를. 급여가 아니죠, 이거는. 급여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고객들한테 그 현장에서 바로 뭐 잘 아시겠지만 캐디비를 바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 아마 3.8% 소득세를 원래는 원천 징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지금 전액 다 현금으로만 받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셨겠죠 옛날에는. 근데 예, 원래는 원래 그게 소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라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실적으로는 원천징수 이제 그거를 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그쵸? 예,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저희가 신경 쓸 거는 그냥 3.3%에 대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는 이제 이제 소득이 잡히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5월달에 이번에 오는 5월에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계산할 것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계산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직장인분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냥 세금 납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근로소득 직장인이 아니고 그 여기 프리랜서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소득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 네, 저희 캐디분들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 나라에서 확정된 게 없고 세금도 뭐 이렇게 내라 이런 말도 없는데 그런 거를 왜 미리 준비를 하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확정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아직 확신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거나 뭔가 공지가 내려오거나 골프장에 뭔가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거나 골프장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세금을 내니 많이 하면서 우리끼리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궁금해갖고 그러면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이거는 확정된 게 없는데 세금 안 내도 되나?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소득이 잡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갖고 사실 전화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전화 잘 하셨어요. 이거 소득이 잡히는데 소득 신고 안 하면은 요거 나중에 그 가산세랑 더불어서 추징당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제는 무조건이네,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통화했던 이제 일부 내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들 통화 내역 들으셨죠? 네, 아마 통화 내역 들으셨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화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종합소득세란 뭔가? 자, 종합소득세는 12.6%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이제 소득 금액을 내는데요. 자,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기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죠? 요 두 가지죠, 여러분. 예, 요 두 가지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라는 게 이 종합소득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마디로 이 캐디는요, 즉 이제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현장 지급을 받더라도요, 그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통화에서 했던 내용도 뭐냐면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납부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추징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고 해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몰라 그냥 나중에 내면 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하시고 휴무가 잡혀가지고 이제 휴무 잡혔을 때 빨리 시간 조금이라도 남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방 보면은 지금 다음 산재보험이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해 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제를 보상으로 방식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자사에 제출하면 된다. 산재 처리 시 재해자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의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이 산재보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셨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산재보험이에요. 이 산재보험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다쳐도 난 상관없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그 캐디 세상 커뮤니티 보시면 어떤 분 이렇게 다리 허벅지 쪽에 멍이 들었잖아요. 공이 맞아서. 그런 것도 전부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캐디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못 받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은 일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일수 계산해서 뭐 최소 급여 얼마 해가지고 다 따져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 다쳐서 일 못하면 손해 아니야?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 이제 각종 나라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4가지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자, 소득 확인 방법으로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소득 확인 방법을 이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손택스에 들어가면요, 요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여기 신청 제출을 누르시고요. 여기 복지 이음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 본인 소득 내역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기속년도 2021년으로 누르면요, 조회를 누르면 여기 아래 그 얼마 내가 지금 소득 잡힌 게 매달 얼마 뜨는지 그게 잡혀요. 그러니까 손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 소득이 얼마인지 이제 그거는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요거는 캐디 종합소득세 안내 내용인데, 2021년 11월부터 캐디에게 용역 제공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 자료를 다음부터 매달 제출하도록 세법 개정하였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원래 처음에 이 안내가 오기 전에는 이 소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골프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잘 안 이루어졌었는지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강제로 그냥 무조건 의무, 소득자료 납부 무조건 제출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자는 제출 제도를 통해 캐디 수입이 포착되어 당장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자, 이 내용만 봐도 저희는 내년에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당장 2022년 1월부터 당장 이제 수익이 잡히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수익금액 2,400만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로 간단하게 신고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캐디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이면은 그냥 단순 경비, 그냥 뭔가 이렇게 쓰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걸로 해서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분들, 우리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로 추계해서 기존 경비율도 같이 또 별도로 신고를 같이 또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무 부담으로 꼭 장부에 의한 종합세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복식 부기 의무자 있죠?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복식 부기 의무자라고 있어요. 자, 요 복식 부기 의무자가 뭐냐? 복식부기라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벌어들인 수입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금 손택스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데, 손택스에 확인을 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소득이 잡혀요. 뭐 12월달 얼마, 1월달 얼마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거기서 나 이번 달에 나 100만원밖에 못 벌었는데 왜 여기는 200만원이 찍혀있지? 이러면은 어떻게 한다? 복식부기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금을 저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무조건 세금 폭탄 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골프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제출 협조 요청 이렇게 해서 공문이 골프장에 다 제출이 됐던 내용이고요. 제출 의무. 자, 이거는 뭐 우리 캐디분들도 관련이 있고 우리 골프장들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되면 아까 말했죠? 과태료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부과가 된다. 이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 캐디 업종별 여기 보시면은 캐디 업종 코드 940914 골프장 캐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설명 한번 볼까요? 자, 세금 이제 그냥 신고 방법은요, 선택스에서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요,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돼요. 모든 영수증이랑 자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챙기셔서요, 꼭 이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화요일날 납부하는 거 이제 요거 잊지 않고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우리 1번 세금 절세 방법. 본인이 선택스에서 확인한 소득 금액. 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50만원이다. 1월달에 번 돈이 150인데 2월달에 번 돈이 100만원이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의 일부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복식을 수정해갖고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시면. 자, 그리고 다음 2021년 소득이 3천만원보다 2020년 소득이 일시 세금 환급. 이게 이제 죄송해요. 이게 1번하고 2번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둘 다 얘기예요. 자, 그리고 3번 납부한 세금도 다시 한 번 더 제출할 자료 찾아서 증빙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뭐 다른 친구나 가족들이 쓴 이제 그 영수증 있죠. 그거를 혹시라도 허위로 더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몰래 빼와가지고 증빙을 해가지고 그게 허위라는 게 걸리면요, 이제 과태료가 이제 거의 한 3배가량 정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은 허위 신고는 안 해야겠죠, 그죠? 자, 나머지 그 다음 5번째 자차 말고 개인 리스,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로 최대한 이제 그 자기 본인이 뭔가 이렇게 쓰고 있고 내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만들면 좋긴 한데 뭐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죠? 뭐 비싼 차 사면은 뭐 이제 비싼 차 타는 만큼 세금은 더 나올 거고, 그죠? 자, 다음 자료 준비하고 관리하는 방법. 1번 최대한 카드로 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으로 카드로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카드의 내역들이 일일이 이렇게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최대한 갖고 와서 집에 뭐 파일 처리라든지 어디 뭐 통이나 이런 거에다가 넣어놓고 모아두는 거예요. 뭐 그게 그 전달 거 안 되고 그 달에 뭐 사용했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 3번째, 우리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게임에 이제 뭐 결제하거나 뭔가 할 때 이제 보통 그 인터넷 쇼핑 해갖고 보면은 소득 공제용 등록하기 있죠. 소득 공제용 등록하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득 공제에다 자기 핸드폰 번호 적으면요, 그게 이제 나라로 바로 그냥 전송이 돼요. 네, 이런 것도 까먹지 않고 해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4번 공과금. 자, 이 공과금 대해서 공과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과금, 집세, 월세, 가스비, 전기세, 통신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공과금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집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집세나 월세 이런 거 그냥 입금을 계좌이체 했다는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져갔을 때 일단 이런 것도 그 통장 내역이 있으면 좋아요. 공과금 전용 통장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통장을 최소 2개 이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소 2개 이상. KDP를 입금하는 용도 통장 하나, 각종 경비로 쓸 통장 하나, 뭐 그 다음으로는 뭐 공과금을 납부하는 용도 계좌이체, 그러니까 현금 이런 소득이나 이런 증빙들이 좀 불가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또 통장을 세분화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그 세무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하다고 얘기는 해요. 뭐 이거는 이제 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3.3% 원천징수에 대한 얘기. 아까 그 여러분들 그 통화 내용 이제 녹음하신 거 들으셨죠? 그냥 각자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는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골프장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골프장에다가 왜냐하면 다 골프장들마다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3.3% 원천 징수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사에 만약에 소속돼 있는 캐디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골프장의 직원이야. 그러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줄 때 3.3%라는 그 원천 징수 그 세금을 떼고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에서 3.3%를 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 캐디분들이 현장에서 캐디피를 받았어. 13만 원을 받았는데 13만 원에 3.3%를 만약에 그거를 회사에다가 내지를 않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 3.3%는 저희가 뭐 어떻게 내거나 떼이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내용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골프장에 우리가 지금 3.3%에 대한 뭔가 원천 징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산재보험이 우리 캐디분들 돈 일부, 회사에서 내주는 돈 일부 해가지고 산재보험을 내고 계신 골프장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그거 내주는 대신 그 원천징수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그냥 3.3%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지. 근데 만약에 3.3%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세금에서 20%를 감면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캐디 세상이나 어디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이렇게 하시는 말 분 중에 아직 골프장에 어떤 공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없는데 왜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세금을 걱정하고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것도 법무팀하고 통화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캐디분들이 각각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맨날 투 열심히 뛸 거고, 누구는 원번만 할 거고, 누구는 요일반이라 딱딱 언제는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골프장 전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몇 프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측정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신고를 하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다 같이 신고를 하라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논의 중이라는 거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미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커뮤니티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 의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 법무팀 분 이제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처음에 원래 이렇게 해서 세금 안 내던 직업들이 갑자기 세금을 낼 때는요 막 정신도 없고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다 이렇게 내게 돼 있대요. 원래 이게 가장 그 처음에 가장 많이 겪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법무팀 쪽에서 얘기하는 말로는. 골프장에서 이번에 공문 내려오는 게요 5월 되기 전에 모든 골프장에 공문이 날아간대요. 모든 골프장에 공문이 전부 다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막 이렇게 마스터님이나 경기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모른다, 뭐 6월달부터 시작이다, 뭐 내년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 들으시면 그거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세금 내니많이 했던 그 얘기가요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무조건 내셔야 돼요. 막 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서 안 내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질문 몇 가지 좀 받아볼게요. 그럼 KDP는 13만원이다 라는 기준이 잡히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13만원은 아니고요 13만원의 그 원본을 띈 하루에 그 원본 뛴이 기준으로 뭔가 잡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13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2만원인가? 뭐 그렇게 잡았다고 얘기를, 우리가 투 뛴 거에 대해서 그 소득이 잡힌 게 아니라 최소 금액, 딱 원본 뛴 거, 딱 원본 뛴 최소 금액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캐디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15만원으로 올렸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15만원으로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캐디분들은요,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디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게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각각 골프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있죠? 각각 골프장에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주변에 동료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뭐 친하신 분들이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이제 세금 내야 된다고. 그냥 13으로 기준을 잡았다기보다는요, 제가 듣기로는 12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맞는 게 이제 전부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이제 며칠은 아니고 한 1, 2주일 정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세무서에 전화하고 법무팀에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고 했을 때 나온 정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만원으로 올라도 13만원은 그게 되나 인터넷이나 이런데 캐디비 공지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골프장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냐에 따라 달렸죠. 예, 그냥 골프장들이 진짜 15만원으로 캐디피를 올렸어. 그 15만원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우리 개개인마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매겨버리면은 15만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유들이 있는 골프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KDP 공지라는 이제 그거 올리긴 올리는데 어쨌든 신고는 그대로 그냥 뭐 12만원, 13만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골프장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골프장에 물어봐야겠죠, 여러분. 종합소득세 잘 신고하면 나중에 3.3 그런 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바로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3.3 이런 사이트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냥 신고를 해서요, 바로바로 받는 게 나아요. 3.3에 이제 신고를 해서 받게 되면요,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3.3 이제 거기서 환급 받아가지고 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확실한 거는 1번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소득신고 그 홈택스 들어가서 매번 확인하실 때마다 얼마가 잡혔나, 이번 달에 얼마가 잡혔나 그거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 팁으로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200만원 이상으로 내가 벌었는데 신고에는 그냥 딱 200만원만 돼 있어. 그럼 일단은 좀 조용히 이렇게 있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회사가 지금 3.3%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저도 캐디인데 저도 몰라요. 지금 이거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3.3% 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우리가 뭐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문제기는 한데, 요거는 한번 각각 골프장에 이렇게 좀 윗분들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골프장 관계자 계시면은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툴을 돌았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 무조건 신고한 금액 있죠. 그냥 그 신고한 금액이 회사에서 얼마에서 이 캐디가 한 달에 얼마 벌었다 라고 이제 그런 정산상에 이제 우리 경기과 컴퓨터 들어간 배치표 뭐하고 하면 거기 다 몇 번 근무하고 뭐하고 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라에서 잡은 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본을 잡아가지고 신고를 이제 소득을 잡아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기준점을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모르지. 일단은 한 게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득 신고 해가지고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손택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손택스 들어가가지고 자기 지금 개인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그 답이 나와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대충 얼마로 계산을 했겠구나 라는 게 나와요. 우리 캐디분들 진짜 제가 좀 걱정이 많아요, 그죠? 우리 캐디분들 좀 15만원 골프장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캐디피는 무조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 가지 걱정인 게, 우리 캐디분들 지금까지 옛날부터 이 캐디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신고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잘 많이 안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런 거 언제 준비하고 언제 할 거야. 왜냐면 맨날 우리 투 뛰고 맨날 일하고 3부제 5사 뛰시는 분들은 맨날 피곤해가지고 잠자기 바쁘고 막 그럴 텐데, 어느 세월에 가가지고 그걸 신고하고 언제 이제 그렇게 할 거냐고, 이제. 지금 저도 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캐디 세금 이거 걷는 것 때문에 이제 캐디 인구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 정확하게는 소득 신고를 하고 있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잡히는 거예요, 그 손택스에. 근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3.3%에 대한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천 징수를 안 하고 있다면은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신고를 해야 되는지 3.3%에 대한 건 신경을 안 써도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 정도 소비는 해야 되네요, 감면 받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여러분, 나라에서 세금을 왜 걷냐면요. 자, 우리가 벌었죠. 벌었으니까 어때요? 돈을 벌어놓고 잠그고 있으면 어때요? 벌었는데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법만큼 좀 쓰라는 얘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감면해줄 테니까 최대한 좀 너네도 돈 법만큼 좀 써라. 이게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 경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리는 이 세금 이야기는요, 이제 저도 나름 공부 엄청 그냥 깊숙하게 한 건 아닌데, 공부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세무서에 가고 세무서에 전화하고 법무팀에다가 전화하고 또 일반 사설 이제 그런 세무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3.3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 제가 온 이 결론 최종 답안이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고니님, 요번 세금으로 인해 대략 얼마나 마이너스일까요? 정근님 기준 대략적.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세금으로 인해서요, 한 달에 최소 우리가 라운딩 한 달에 8번 정도는 우리가 라운딩 그냥 무료 봉사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8번에서 한 9번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무료로 우리가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캐디 커뮤니티 방이라든지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무조건 뭐 아직 공고 내려온 거 없다 못 하는데 공고가 골프장에 내려올 때쯤에는요, 여러분들 이미 늦었어요. 네,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때 돼서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공고 내려온 다음에 세금 내려고 이제 자료 모으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하세요. 작년에 이제 계속 지금 캐디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일을 계속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작년에 있는 것도 영수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요, 전부 다 모아 놓으세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뭐 이렇게 냈던 것들 있죠. 그런 거 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을 받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세금 감면 받는 게요, 생각보다 커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소득신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기준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월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왜 여기는 200이 찍혀 있지? 그러면은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거 수정을 해야 돼.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잘 내면요, 다시 그 냈던 금액의 그 일부를 다시 환급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영수증을 모으기 귀찮으신 분들은 카드를 좀 많이 쓰시면 돼요. 카드를. 영수증 좀 내기 싫은 분들은 카드를 많이 써야 돼.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밥 먹으러 갔어. 뭔가 빵을 사러 갔어. 근데 현금으로 주면은 돈을 좀 깎아준대. 원래 15,000원 하는 거를 현금 주면 10,000원 해준대. 왜 그럴까요? 그게 잡히면은 내야 될 금액이 매출이 많아지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두 번째로는 카드 긁는 순간 카드사에서 수수료 떼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꾸 현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드라이빙 캐디는 어떻게 되나요? 악덕 업체 있잖아요. 돈 가지고 하는 업체요. 이제 그런 업체가 사실 좀 고니님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이제 하도 너무 알려지니까. 아직까지 있기는 있는데 악덕업체 좀 잘 걸러서 해야죠. 근데 이제 드라이빙 캐디 분들이라고 해서 뭐 그게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드라이빙 캐디라고 해도 하우스 캐디가 되는 거랑 똑같고,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 골프장에서 이제 드라이빙 캐디가 아니라 정식 하우스 캐디가 되잖아요. 드라이빙 캐디 하는 동안에도 세금 떼고요, 하우스 캐디가 되면 또 하우스 캐디 됐다고 해서 세금을 또 따로 떼는 게 아니라, 드라이빙 캐디도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그 순간 소득이 잡히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이제 뭐 적으라고 줘, 종이를. 골프장에서 종이 적으라고 주는데, 그게 이제 납부하는 그거 내용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하는 순간부터 이제 소득 잡히는 거야. 웅둥아, 부부 캐디인데 한 사람 카드로만 사용하는데 이제 따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뭉둥아님, 이게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알아는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명으로 개인 사업자 신고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직원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던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로는 기다려보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이제 이게 공고가 날라오고 정식적으로 이게 그 자리가 딱 잡히면 골프장에서 이제 우리 캐디분들을 원천 징수 3.3%에 대한 걸 원천 징수하고 직원으로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부 금액을 좀 떼가고 그 외적으로는 나라에다가 알려지진 않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진 않아도 뭔가 뒤에서 받는 돈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번, 2번 고민 중이에요. 저도 부부 캐디인데 고민 중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상관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세금을 따로 내야겠죠? 만약에 상관없으면. 근데 결혼을 하셨으면 남편분이 그 세대주잖아요. 세대주니까 그 남편분에 의해서 아마 그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세무서에다가 알아봐야 되는데, 더욱 이게 좀 세무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수고용직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포함된 이 특수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좀 아직까지 자리가 잡힌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통은 어떻게 돼서 공고가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오면은 자기네들한테 공지가 다 이렇게 날라오는데 아직 그 공지에 대한 건 없대요. 이거 근데 진짜 원래 옛날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문제거든요. 이게 캐디 세금 내니 많이 하면서 계속 뭔가 말이 나왔던 건데 이제서야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에 이 캐디를 건드리게 된 이 세금을 건드리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다 뿌리니까 돈이 부족할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캐디분들이 워낙에 이제 그 뉴스에 카트 사고라든지 뭐 누구 사망했다든지 캐디가 이렇게 해서 뭐 잘못됐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라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이 세금을 걷기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공문이 간대요, 골프장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골프장에서도 우리 캐디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을 못 해주는 이유가, 골프장도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4% 이거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나라에서 공문이 어떻게 올 건지.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보통 좀 큰 골프장들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장에서 이제 알아볼 텐데 법무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팀들이. 변호사나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캐디분들이 물어보면 모른다, 6월달에 할 거다, 뭐 아직 내려온 게 없다, 이렇게 캐디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캐디분들이 어때요? 이거 세금 내는 거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세금 내는 거 맞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대한민국 골프장에 이미 몇 개의 골프장은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3개 골프장이 있는데 그 3개 골프장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이미 그 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캐디피도 이미 15만원으로 미리 올려놨고 당번도 없애고 그다음 배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캐디들이 하거나 그럴 일 없이 전부 다 바꿨대요, 아예. 근데 대신에 그런 골프장들은 뭐다? 그 원천 징수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겠죠? 뭐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준비를 이미 다 해놨대요. 아직 준비가 부족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주변에 골프장이 어떻게 얘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서로 그 골프장마다 얘기가 안 가면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캐디분들이 세금 내야 되는 문제 잘 준비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고 정당하게 돈 내고 낼 거 내면서 우리도 사람으로서의 대우 받고 일을 열심히 합시다. 오늘 이 캐디 세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정군 이 유튜브는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캐디 관련해서 이런 이슈, 뭐 골프장 이슈 이런 것들 한해서 제가 많이 재밌는 이야기도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보고 할 거니까요. 자, 오늘도 캐디 정군의 뉴스광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